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국어가르치 김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자료는 특별한 게 없고 그 브로셔랑 안에 있는 수강후기 정도를 좀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딱 설명회를 들었을 때 뭐 학부모님도 계시다고 들었지만 학생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귀한 시간 내서 어차피 왔을 텐데 제가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길게는 아니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어차피 국어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그 와중에 작년 수능 국어 어려웠다는 거 다 아니까 그런 얘기 다 빼고 진짜 필요한 얘기만 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과는 강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종 쪽으로 소속된 건 이제 하이퍼 의대관 그리고 청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이퍼 의대관이랑 강북 청솔이라는 곳에서는 강의평가나 특강수요도 조사는 올해 처음 갔는데 1등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강대 마이백에서도 어쨌든 작년보다는 훨씬 지금 잘 되고 있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끝난 인원이 지금 시작 인원이니까 사실 잘 되어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 앞에 브로셔에 보시면 이제 1년 함께 가능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함께라는 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그리고 그 와중에 그거를 어떻게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느냐라는 시스템,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은 뭐냐면,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 떠드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배우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냐라는 식의 말을 사실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감사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올해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어차피 수능 국어 난이도는 독서가 결정을 하죠. 쉽게 말하면 아이가 수능 때 국어 등급을 몇 등급을 받을지는 사실 비문학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답률 베스트 10을 딱 한번 뽑아봤을 때 10개 중에 어쨌든 최소 7개, 향후 5년 동안, 이전 5년 동안 최소 7개, 많을 때는 9개까지 비문학이 어쨌든 간에 오답률 베스트 10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비문학이 등급을 결정할 건데,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적을 거는 적으면 좋고, 뭐 굳이 안 적더라도 그냥 들으면서 좀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1년 동안 독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냐면, 기출 같은 경우는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답을 한 다음에 틀린 문제를 이제 근거를 좀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기출 한번 돌려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설 문제집, 뭐 EBS가 연계된 문제집, 뭐 굳이 뭐 밝히면 뭐 간슬기, 뭐 이감, 한수, 뭐 이런 것들 많이 푼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는 이제 뭐가 하나 좀 빠져있냐면, 제가 이제 과제를 시킬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거예요. 항상 이제 시험 볼 때랑, 그리고 좀 수업을 들을 때, 그리고 쉽게 말하면 공부할 때를 조금 이원화하자라는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볼 때는 사실 학생들이 이제 경험해봤으면 알겠지만 그냥 읽고 그냥 풀기 바쁜 거지 사실 막 뭘 생각하면서 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읽으면 돼요. 일단 잘 읽고 잘 풀면 되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공부할 때는 그냥 마냥 그냥 풀기만 하면 또 1년 동안 독해력이 안 느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는 일단 항상 뭐든지 일단 기출 지문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보듯이 푸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보듯이 푼다라는 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자신의 나 스타일대로 푸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풀던 대로 막 이렇게 풉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채점을 바로 하지 말라 그래요. 채점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이 지문을 다시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분석에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지문을 한번 풀고 나서 채점하지 않고 이 지문을 그대로 또 보는 건데, 그럼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하게 만들려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체 왜 똑같은 지문을 또 보게 만드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이 무제한이니까 시간에 쫓기듯이 하는 거 말고 그냥 진짜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면 첫 번째는 문장 독해력이 그냥 늘어요.
그냥 그 문장을 차분하게 읽으면서 첫 번째는 일단 이해해보는 거고 그 와중에 그 문장과 정보 간의 사이를 좀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붙여보고 이러면서. 그럼 독해력이 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수업을 듣기야 듣지 않겠어요? 뭐 인강이든 수업이든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1년 동안 좋은 내용을 들었는데 그 수업 너무 좋았는데 내게 아니야. 그냥 남의 걸로 끝났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수업 때 배운 스타일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시간이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지금 내 스타일대로 읽었잖아요. 얘는요 선생님 스타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첫 번째 문단을 이렇게 읽으랬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얘는 이제 무의식적인 행위일 거예요. 시험 때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의식적인 거죠. 의식적으로 제가 해보는 거죠. 1년 동안 요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도 그냥 그 무의식이 커서 그냥 읽고 그냥 잘 풀 건데 그 와중에 좀 뭐가 보일 게 있을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읽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 수업도 요걸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강사니까 이게 이거라서 중요하다. 이게 이거라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너희들은 시험 때 그냥 그게 무의식적으로 중요해 보이면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느낌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와중에 이제 근거 분석하면 마지막에 이제 채점을 해보면 아마 채점의 결과가 첫 번째 푼 거랑 요거랑 결과가 반드시 같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둘 다 틀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럴 때는 이제 스스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시험 보듯이 풀 때 틀렸는데 무제한 분석할 때 맞는다 라고 싶으면 내가 성찰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시간에 조금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할 텐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얘 같아요. 이 기출분석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먼저 시간적으로 풀 때 감으로 풀 때 맞는데 오히려 생각을 하면 틀려 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얘가 수능날 이러는 거예요. 수능날. 그러니까 수능날은 사실 평상시랑 조금 달라서 긴장도 좀 돼 있고 그 와중에 학생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절박할 수 있으면 이게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갈 내용들이 선택지가 툭툭 밟혀요. 그랬을 때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을 때 생각의 끝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되게 좋은데 제 수업에서는 이걸 제가 모아주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오류 같은 것들을 좀 바로잡고 일단 비문학은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기출 지문을 이렇게 제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기억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비문학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문학 공부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오답을 좀 하는 식으로만 공부를 하면 늘어요. 그거 갖고 안 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되는데 못하는 건 계속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지문씩 정도는 이렇게 분석하면서 계속 기초적인 독해력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제 생각입니다. 일단 생각이고 뭐 비문학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수능의 화두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학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과 상위권 애들, 특히 이제 의대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 물어보면 제 수업에서 이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취향 차이일 거예요. 본인이 문학이 약하니까 아마 이제 이게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요즘 문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작년 수능을 좀 풀어봤다면 아실 거예요. 지문을 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즘 수능이 그래요. 지문을 다 이해했고 뭔지도 알겠는데 답을 제대로 맞히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잘 읽었는데도 이상하게 선지를 보면 틀려.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문학에서 많은 변화가 있죠. 이번에 첫 번째는 이제 형태 변화가 있는 지문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론하고 문학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게 이제 생겼고 그 와중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좀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아요. 선택지. 그러니까 이제 선지가 정확히 말하면 길어졌어요. 혹시 이거 체감 하시나요? 선택지 길어진 거?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길어진 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길어진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능 보던 시절은 사실 몇 년 전이겠죠? 한 10년 전? 그쯤에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면 A라는 구절이 있으면 그냥 B라고 볼 수 있겠군. 이러고 끝나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보는 선택지는 뭐냐면 A는 뭐뭐라는 점에서 B라고 볼 수 있겠군. 이렇게 쭉 가는데 중요한 건 선택지의 길이가 기본 3줄, 많아지면 4줄까지 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선택지가 길어져서 선택지를 잘 읽어야 돼. 이게 아니고 선택지가 길어진다는 건 쉽게 말하면 점점 감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선택지가 구성이 되면 감이 좋으면 그냥 잘 푸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지가 이렇게 길어지는 순간 조건이 많이 붙고 다 옆에 붙는 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감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지. 그럼 감으로 풀 수 없는 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따지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뭐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고 어차피 기출을 볼 때 문학은 선택지 근거 다 따지면서 이게 왜 맞고 왜 틀리는지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요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사실 잘 이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지가 길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옛날에 선택지가 짧을 때는 감이 좋은 애들은 다 맞고 국어에 감이 좀 없는 애들은 많이 틀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택지를 길게 준다는 얘기는 너희가 선택지만 잘 읽고 지문 돌아가서 따박따박 따질 수만 있으면 감이 조금 부족해도 답은 어떻게든 맞게 하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문학은요, 뭐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근거가 훨씬 더 명확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문 돌아가서 차분하게 앞뒤를 좀 따져서 읽어보면 사실 비문학보다 훨씬 근거가 명확하다.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길어도 그냥 굳이 딱 끊어놓고 돌아가서 지문 차분하게 읽어보면 답이 그냥 딱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로 제 단과 듣는 학생들은 파이널 때 제가 꿈에 나온대요. 근데 꿈에다 놓고 이 사실관계라는 말을 한 8주 동안 떠드니까 사실관계라고 소리를 그런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좀 감사한 게 제가 뭐 결과를 장담은 못하지만 제 수업 듣고 나서 작년에도 그랬어요. 문학은 다 맞았다. 이게 뭐 사실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문학은 다 맞았어요. 이 말을 들은 일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같이 어려운 시험에서 문학을 다 맞았다는 건 이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 학생들도 올해는 조금 요거 따지는 능력 그리고 플러스로 하나를 더 얘기하면 아예 선택지를 정말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지금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수업하고 올해 수업하고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수업 때는 계속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수능을 딱 보고 나서 기점으로 올해 수업 때는요. 이렇게 해야 돼 말고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무너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하다가 이제 실전에서 해야 된다는 게 완벽히 체화가 되지 못하니까 차라리 똑같이 수능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이러면 안 되라는 얘기를 훨씬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문장을 그냥 읽으면 특정 단어에 꽂힌다 이 말이 계속 주입을 하는데 문장을 좀 또박또박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학생들이. 아니 씨 그러면 문학을 씨 선택지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따져서 읽으면 시간 안에 언제 푸냐. 그러니까 처음엔 감으로 풀다가 답이 안 나오면 그때 가서 꼼꼼하게 읽고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모든 지문과 모든 문제풀이 과정에 마찬가지예요. 항상 문장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지문만 전체로 읽지 않아요.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선택지 보고 다시 발췌독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들도 아마 스스로 알 거예요. 선택지 보고 돌아와서 읽을 거야. 그럼 천천히 읽어야 돼요? 빨리 읽어야 돼요? 당연히 돌아가서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왜? 천천히 읽어야 안 보이던 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서 급하다고 지문을 빨리 읽게 되면 보이던 단어만 잘 보여요. 안 보이는 단어는 계속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평상시에 이걸 연습해 놓지 않으면 계속 보이는 말만 잘 보일 테니까. 근데 이거는 국어 공부랑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저 문법 인강 들을 건데 한 평가원 전에 3주 만에 끝내려고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강도 빨리 들으면 특강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들어버리면 알던 것만 훨씬 더 잘 알게 돼요. 모르는 건 계속 누락돼요. 항상. 그래서 돌아가서 읽을 때 조금만 차분히 읽어달라.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문학은 이제 뭐 이렇다. 그 와중에 아까 형태 변화 나타난 거 말씀드렸는데 형태는 변화했지만 사고는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오히려 더 잘 따지게 만들어놨다 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문학을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 수업 독서랑 문학은 이런 게 최대한 반영해서 커리를 구성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그 언어와 매체랑 헌법과 작문인데 여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언매 선택하신 분? 언매 화작? 다 화작이네. 그럼 언매 얘기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언매는 저는 이제 한 언매가 한 반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언매를 딱 얘기할 계획을 세웠는데 언매가 없으니까 언매도 마찬가지로 화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과정에서는 제가 따로 진행을 하진 않고 영상을 매주 찍어요. 그래서 영상은 이미 언매 같은 경우는 사실 음원 변동부터 문장까지 다 찍어서 올려놓고 제 단과 수강생들은 거기 밴드에 가입해서 무료로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는 사실 배울 게 많지 않죠. 그래서 딱 4강짜리로만 해가지고 4월달쯤 어쨌든 6평 전에 한 번은 애들이 보고 가야 되니까 4월쯤에 찍어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EBS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럼 여기 학생들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EBS 샀나요? 샀어 EBS? 수특? 문학? 사셨나? 산 사람 EBS 샀다. 한 두세 분 계시네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수능 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 작년에 EBS 구구절절 외웠는데 EBS 1도 도움 안 됐다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 EBS 연계가 간접 연결에서 50%로 떨어지죠. 그렇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작년에도 70% 반영될 때도 EBS 열심히 보란 말 한 적이 없어요. EBS는 오히려 너무 달달달달 내신처럼 외우면 시험 볼 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는 딱 봐야 되는 선이 좀 있는데 어차피 EBS 문학은 50%라도 문학은 보긴 봐야 돼요. 그건 안 볼 수가 없어. 왜? 아예 안 볼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이게 시험 때는 동아줄이 되니까 그래도 아는 작품 나온 게 반갑기는 하니까 그래서 봐야 되는 선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현장 강의에서 자 EBS 작품 지금부터 규원과 설명하겠음 해가지고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수능 수업하는 바쁜데 그래서 EBS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주부터 그냥 문학 작품 몇 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영상으로 찍어요. 마찬가지로 단과 수강생들한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밴드를 올려줘서 애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문학 독서 빼고는 다 인강처럼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단과 수강생들한테는 그게 그냥 무료로 제공될 거다. 어차피 뭐 찍어서 올리는 건데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생긴 게 이렇게 이 반쯤이 가려져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하고 되게 편하게 잘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제 저랑 좀 친해지면 많이 상담도 좀 하고 얘기도 편하게 좀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 이제 조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면 한 8년째, 그 와중에 수업은 4년쯤 하고 있지만 조교 시절 때부터 제가 거의 다 상담은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필요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되고 거기 안내 책자에도 있을 텐데 좀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으시다면 제 번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이씨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좀 이런 데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라는 거를 좀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 나가 있을 텐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상담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